핵융합 점화 성공은 전 세계 최초입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의 발표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과학적 업적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그 찬사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핵물리학을 가르치던 마틸다 스펜서입니다. 42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그날이었죠.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 교수인 존슨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존슨이 말했죠. 정부에서 방금 발표했다고요. 영국의 핵융합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된다는 거였어요. 예산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간 매달려온 연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존슨이 컴퓨터 화면을 켜더니 한국 뉴스를 보여줬어요. K스타라는 장치가 이력도를 30초간 유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력도요. 태양 중심부 온도의 7배에 달하는 온도였습니다. 그것도 30초나요. 저희가 10년간 시도해도 5초도 못 넘겼던 기록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핵융합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무엇을 하고 있었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42살에 새로운 나라로 가서 뭘 하겠느냐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태양이 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인공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짐을 쌌어요.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영국이 포기한 걸 해낸 나라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태양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핵융합의 메카라고 불리는 나라에 온 거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도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KTX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는데 놀라웠습니다. 도시가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전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핵융합연구원 간다고 하니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랑이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연구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태극마크와 함께 KSTAR 로고가 보였습니다.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을 했어요.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외국인 연구자 접대가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거든요. 드디어 K스타 실험동에 들어갔을 때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높이가 5m나 되는 토카막이었습니다. 안내해 주시던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장치 안에서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가 만들어진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영국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포기했다고요. 그러자 김 박사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어실을 둘러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모니터링하고 있더라고요.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1초도 방심할 수 없다고요. 플라즈마는 살아있는 괴물 같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또 놀랐어요. 연구원들끼리 너무 화목하더라고요. 영국 연구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 후 김 박사님이 K스타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첫 플라즈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이 정말 험난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실험 준비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이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걸 한국은 해냈구나.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낸 거였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꿈만 같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죠. 진짜 미래는 여기에 있구나. 일주일 후 저는 K스타 연구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첫 출근 날 아침 7시에 연구소에 도착했는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벌써 와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재훈 박사님이 저를 팀에 소개해 주셨어요. 플라즈마 제어 전문가셨는데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35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건 태풍을 손바닥에서 돌리는 것과 같다고요. 온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모든 게 무너진다고 했어요. 첫 실험에 참여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제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플라즈마가 점화되는 순간을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화면 속에서 하늘색 불꽃이 도넛 모양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정말 태양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긴급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이 박사님이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기장 세기를 조절하고 연료 공급량을 바꾸라고 했어요. 모든 게 초 단위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실험은 실패로 끝났어요. 목표했던 30초를 못 채우고 15초 만에 플라즈마가 꺼졌습니다. 저는 좌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구원들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다음 실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실패해도 괜찮으냐고요. 그러자 이 박사님이 웃으면서 답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3만 번도 넘게 실패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뭔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영국에서는 몇 번 실패하면 바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곤 했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컴퓨터로 미리 실험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복잡했어요. 박찬호 연구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도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국 프로그램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자랑하셨어요. 저녁에 야근하는 연구원들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남아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이 세계 최고 기록을 만들어낸 거구나. 과학 너머에 이런 고집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꿈에서도 파란 플라즈마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계속 떠올랐어요. 한 달 후 저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ITER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ITER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예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가 함께 만들고 있는 거대한 실험장치였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번엔 한국 연구진과 함께 온 거였으니까요. 영국 대표가 아니라 한국 팀의 일원으로 말이죠.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핵융합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발표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대표가 한국의 K스타 기록을 언급하면서 긴장하는 기색을 보인 거였습니다. 미국 박사가 말했어요. K스타의 45초 기록이 ITER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 박사님이 일어나서 발표하셨어요. 한국의 초전도 토카막 기술과 플라즈마 제어 노하우를 설명하셨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안정성을 확보했느냐고요. 김 박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20년간의 시행착오가 만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독일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직접 봤으니까요. 오후 세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ITER의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초전도 자석, 진공용기, 플라즈마 대면 부품까지요. 한국이 ITER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둘째 날에는 각국 기술 현황을 비교하는 세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지속시간과 온도 안정성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중국 대표가 김 박사님께 접근했어요. 기술 협력을 제안하면서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술은 인류 전체를 위한 거라고요. 특정 국가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종합 세션에서 ITER 사무총장이 발표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ITER 프로젝트의 기술 파트너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에너지 패권이 바뀌고 있다고요. 석유 시대에서 핵융합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후 연구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억도 45초 기록에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준비 기간만 3개월이 걸렸어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플라즈마 제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연구원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실험 당일 아침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진과 국제관측단도 와 있었습니다. 제어실에 들어가니 이 박사님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의 녹색 불빛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전 10시에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어요. 플라즈마가 점화되자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초를 넘어서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35초에서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38초에서 플라즈마가 소멸했습니다. 제어실에 실망감이 퍼졌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오후에 다시 도전하자고 하셨습니다. 2시에 두 번째 시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자기장 배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제안한 영국식 제어 방법을 일부 적용한 거였어요. 플라즈마가 점화되자 이번엔 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30초, 35초, 40초를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제어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43초쯤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플라즈마가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실패할 것 같았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자기장 각도를 2도 더 틀어보라고요. 영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박사님이 즉시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기장을 조정하자 플라즈마가 다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4초, 45초를 넘어섰어요. 46초에 도달했을 때 제어실이 폭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이 박사님이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해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바꾼 거라고요. 핵융합 시대의 문을 연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별처럼 빛을 만들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영국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기적을 봤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46초 기록 달성 후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해 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ITER 본부의 특별 요청이었습니다. 프랑스 카다라슈에 있는 ITER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의 최신 기술을 ITER에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ITER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공사장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핵융합 실험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버나드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회의실에서 각국 대표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팀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기술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K스타의 최신 성과를 발표하셨어요. 46초 기록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라즈마 제어 기법도 소개하셨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미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을 ITER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고요. 김 박사님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셨어요. 정말 치밀하고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유럽 대표들이 따로 접근해 왔어요. 한국과의 개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ITER 틀 안에서 모든 국가가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오후 세션에서 중국 대표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자국의 EAST 토카막보다 K스타가 더 앞서 있다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일본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JT-60SA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핵융합 기술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녁에 열린 만찬에서 버나드 사무총장이 특별 발언을 했어요. ITER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ITER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ITER의 작은 파트너 중 하나였거든요. 이제는 핵심 리더가 된 거였습니다. 이틀째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한국의 초전도 기술,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 원격 조작 기술 등을 ITER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종합 세션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나왔어요. ITER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한국을 공식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버나드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ITER는 인류가 가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코리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김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 핵융합 연구를 이끌어가야 한다고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ITER 본부 회의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스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상용화 시범 실험이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구소 대강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들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핵융합로 K-DEMO의 시범 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셨어요. 10분간 안정적인 핵융합 반응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며칠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상용화 문턱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부에서 특별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핵융합 에너지 수출국이 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석유 이후의 에너지를 찾고 있다면서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사우디 왕자가 직접 K스타를 견학했어요. 제어실에서 플라즈마를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것이 미래 에너지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협상 테이블에서 사우디 측이 제안했어요. 중동의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 이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김 박사님이 신중하게 답변하셨어요. 기술 이전은 가능하지만 안전과 평화적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였어요. 한 달 후 독일에서도 사절단이 왔어요.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이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석유는 중동이지만 미래 에너지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차례로 협력 요청이 들어왔어요. 유럽 전체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지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본의 변화였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이 기술 협력을 요청해온 거였습니다. 시대가 정말 바뀐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K스타 기술을 가르치는 특별 과정을 개설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융합기술이었습니다. 강의실이 항상 만석이었어요. 학생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첫 강의에서 학생이 질문했어요. 정말 한국이 핵융합 분야에서 세계 최고냐고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직접 봤으니까 확신한다고요. 강의를 하면서 느꼈어요. 이제 학문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간 영국에서 강의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박사님이 마중 나와주셨어요. 그동안 한국이 핵융합 기술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위상 변화였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에너지 기술의 메카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로 국격이 달라진 거였어요. 영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고 느꼈거든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오후 연구소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핵융합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 날 청와대에 갔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표창장을 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한국 과학 발전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하지만 과학자의 열정은 국가를 빛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시상식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미래를 봤다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끈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국이 핵융합 강국이 된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고요. 시상식 후 일주일 뒤 연구소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K스타가 드디어 300초 유지 실험에 도전한다는 거였습니다. 5분간 인공태양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준비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어요.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제어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실험 당일 새벽부터 연구소에 나갔어요.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제어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오전 10시에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플라즈마가 점화되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 했어요. 1분, 2분, 3분이 지나갔어요. 플라즈마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4분을 넘어서자 제어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5분을 달성한 순간 제어실이 폭발했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김 박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했다고요. 무한 청정 에너지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연회에서 이 박사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이 정말 빛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태양보다 뜨거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별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태양을 쫓아 한국에 왔지만 결국 태양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구나.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터전이었습니다. 진짜 태양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